자, 5학년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를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말, 그러니까 조선 후기 끝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에 어린 순조가 정조의 뒤를 이어 1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임금이 된 순조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대왕 대비 김씨 정순왕후가 3년간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3년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정순왕후는 정조가 세운 장룡령을 해체하고 자신의 가문인 안동 김씨와 사도세자 폐위를 주도했던 노론 벽파를 중용하면서 조선은 이른바 세도정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신유박해 등을 통해 천주교를 대거 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학자들과 남인 출신이 천주교도라는 이유로 축출을 되게 되지요. 순조의 뒤를 이어 헌종은 고작 8살의 왕위에 올랐고 철종은 19살의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명맥만 왕족일 뿐 서자 출신에다가 강화도 유배도 중 정순왕후에 의해 등극했기 때문에 강화도령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는 등 형식적인 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조, 사후, 순조, 헌종, 철종을 거치면서 왕실의 외척이었던 안동 김씨가 완전히 전국을 장악하게 되고 영조와 정조 때 애써 기틀을 잡아두었던 탕평이 무너지면서 안동 김씨가 아닌 사람들은 벼슬을 하기 위해 안동 김씨 가문에 줄을 대거나 뇌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돈을 주고 관직에 오르게 된 사람들은 다시 필요한 재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에게서 빼앗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이 바쳐야 되는 세금은 크게 일반적인 세금인 전정, 군역 대신 납부하는 군정, 흉년에 빌렸다가 갚는 환정, 환곡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삼정이라고 하는데 세도 정치로 인해 삼정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토지세에 해당하는 전정은 주인 없는 땅에도 아무나 이름을 붙여 세금을 부과했고 군역 대신에 납부하는 군정의 경우에는 세금을 피해 도망간 이웃이나 심지어 죽은 사람, 갓 태어난 아기까지 온갖 명분을 붙여 거두어들였습니다. 원래는 흉년에 곡식을 꿔줬다가 추수할 때 갚도록 하는 구휼제도의 하나인 환정의 경우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모래와 겨가 섞여있는 곡식을 나누어주고는 높은 이자를 쳐서 갚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삼정이 문란해지고 백성들의 괴로움이 커지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버리거나 산속에 들어가 도적이 되기도 하고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철종대의 대왕 대비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세력의 수장격으로 세도를 휘둘렀고요. 대비인 신정왕후 역시 풍량 조씨 세력의 수장으로 묘하게 대립과 연합의 관계를 가지면서 안동 김씨 세력과 풍량 조씨 세력의 세도 정치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명목상으로는 철종의 한 6촌뻘쯤 되는, 그러니까 왕실은 왕실인데 명목상 왕족이지만 안동 김씨와 풍량 조씨 세력의 눈치를 보며 살던 이하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하흥은 자신의 둘째 아들을 조대비의 허락을 얻어 헌종의 아버지인 효명세자 익종의 양아들로 들여보내게 되죠. 그리고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서 왕위 결정권을 가진 대비 신정왕후는 이하응의 아들이자 효명세자의 양아들인 익성군을 왕위에 앉히게 되는데 이가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고종의 친아버지인 이하응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자, 고종이 어찌어찌 왕위에 오르기는 했으나 고작 11살이었고 여전히 국정은 신정왕후 조씨가 수렴청정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신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국정의 전권을 흥선대원군에게 맡깁니다. 흥선대원군이 그 조대비의 눈치를 많이 받고 조대비의 충복처럼 활동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섭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정권을 잡게 된 흥선대원군은 조선왕실의 금기로 여겨졌던 왕실 종친들의 정치 참여를 허락하고 왕실의 종친들을 주요 요직에 등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안동김씨 세력의 일부를 몰아내고 당파를 초월해서 남인, 서인, 북인은 물론 서자 출신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아 쓰는 탕평책을 실시하였죠. 흥선대원군은 붕당 정치와 세도 정치를 깨고자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했고 양반들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개혁 정치를 펴게 되는데요.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 깊은 학자들이 제자들을 양성하고 지방의 인재를 키우는 지방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지방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사대부들의 당파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지방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국 서원을 47개를 제외하고 모두 없애버렸죠. 또한 상민들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양반들에게도 진수하는 호포제라는 걸 실시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왕실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새로 중건하는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엽전 하나가 100냥에 해당한다 이래서 당백전이라고 하는데 이 당백전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 10만원짜리 지폐 그거보다는 좀 더 세겠다. 한 50만원짜리 지폐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이 물가 상승은 백성들의 삶을 괴롭히게 되죠. 한참 바쁜 농번기에도 백성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는가 하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대문과 사소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양반, 상민 가릴 것 없이 통행세를 받아냈고요. 강제로 기부금인 원납전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백성들에게 징수해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말기 이제 고종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죠. 사실 고종 뒤에도 있기는 한데 거의 마지막 임금으로 봅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세도 정치를 없애고 또 당파 싸움을 종식시키려는 아주 의미 있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왕권 강화에 몰두하게 되고 또 서원을 철폐해서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말기로 넘어가면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조선의 개항,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또 신미양요, 그리고 운요호 사건, 강화도 조약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